퇴직금 1억 1년 만에 다 썼습니다. 이 한 문장은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수십 년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금세 사라지고 남은 건 불안한 노후뿐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은퇴자들이 일단 쉬자는 생각으로 퇴직금을 소비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돈은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 세 가지 건강, 재정, 외로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할 테니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운동은 은퇴자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는 말을 몸소 증명한 63세 김정숙님 이야기입니다. 정년 퇴직 후 김정숙님은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불면증과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린 실버 요가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가던 요가 수업이 점차 일상의 중심이 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됐죠. 지금은 하루도 운동을 빼먹지 않고 마을 건강지도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동년배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김정숙님의 경우처럼 운동은 단순히 건강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까지 회복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운동은 단절된 삶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창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동네 걷기 모임, 실버댄스, 가벼운 근력 운동 본인의 체력과 성향에 맞게 일주일에 3회 정도만 꾸준히 시작해도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영철님은 35년 공무원 생활을 마친 뒤 받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 있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손주 돌봄, 가족 여행, 본인의 취미생활까지 감당하고 나니 불과 2년 만에 통장이 바닥을 드러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비 습관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들었고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연명하다가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이영철님은 소비 습관을 과감히 끊고 지역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다시 자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은퇴 후에는 재정의 재설계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절약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은퇴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에 맞춰 지출을 줄이는 방식, 소득을 만드는 방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죠. 최근에는 60세 이후에도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 재능 기부형 수익 활동, 온라인 강의, 농촌 체험 연계 수입 등 다양한 시니어 경제 모델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수익 루트를 하나라도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퇴직금은 절대 단기 소비용이 아니라 20년을 버틸 현금 흐름의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세 최윤자님은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있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드라마와 스마트폰이 유일한 벗이었지만 어느 날 마을 라디오 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용기 내어 지원했습니다. 간단한 방송 장비 교육을 받고 동네 소식을 알리는 마을 방송을 진행하면서부터 그녀의 일상은 활기를 찾기 시작했죠.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야말로 외로움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쉽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이 탄탄한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은 30% 이상 낮게 나타납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강좌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손주 돌봄 자원봉사, 소모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과의 꾸준한 연락도 충분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삶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웃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쉬는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필요한 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건강, 재정, 외로움.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직전이 아니라 40대 후반부터 천천히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20년에서 30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한 팁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퇴를 새롭게 바라볼 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두 번째 챕터 그 시작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건강, 재정, 외로움이라는 3대 축 외에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는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느끼는 공허함과 무력감의 본질은 사실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부장이 아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의 역할과 직함은 곧 자신의 존재감을 대변해줬습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된 정체성 재정립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삶은 허전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심리학자 에릭 에릭선의 생애 발달 이론에서도 설명됩니다. 그는 인간의 말기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자아 통합대 절망이고 인테그러티 DSPAIR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에 의미 있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만족스럽게 노년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 역할 전환이 아닌 의미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직장인의 역할에서 자원봉사자나 강사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회계 일을 한 사람이 퇴직 후 청소년 재무교육 멘토가 된다면 단순히 일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는 자존감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며 나는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2. 새로운 학습은 뇌의 정체성 회복의 핵심. 은퇴 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뇌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뇌의 회백질 밀도 유지와 전두엽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우울감이나 치매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즉 배우는 행위는 뇌에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며 정체성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3. 스토리텔링이 자신을 다시 이해하게 만든다. 여기서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드리자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생애사적 접근 라이프 스토리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전환점이 된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는지를 탐색하면 자기 수용감 셀프 마이너스 액셉턴스과 삶의 통제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노인 대상의 자서전 쓰기 워크숍이 정서 안정과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 후 삶을 건강, 재정, 외로움, 정체성이라는 4개의 축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지만 4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를 보완하면 은퇴 후의 삶은 전보다 더 건강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은퇴입니다. 퇴직금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